저는 코로나19 이후 전개될 가장 뚜렷한 현상 중에 하나를 양극화로 꼽는데요. 사실 경제학에서는 만고불변의 법칙 아닌 법칙이 있는데요. 뭔가 커다란 불황이 전개되고 난 뒤에 반드시 전개되는 사회 현상 중에 하나로 양극화를 꼽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흔히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곳들은 벌써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백신을 투여받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일부 국가들은 심지어 백신이 남아 돌아서 버리는 경우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백신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절대적이고요. 코로나19에 대한 피해가 언제쯤 일단락될지도 알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이런 국가 간의 양극화는 반드시 난민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전 세계가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쌓고 있는 형국에서 다시 코로나19로 인한 난민까지 가중된다면 그야말로 국제사회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헤매는 난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세계 난민 기구에서는요, 내년쯤 하면 세계 난민이 1억 명이 넘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는데요. 자, 난민이 1억 명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 하면요. 전 세계 인구 14번째 국가가 이집트인데요. 1억 400만 명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15번째 국가가 그럼 난민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숫자의 난민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한 국가로서 난민 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었는데요. 그러한 시점 이후로 본격적인 난민 신청 건수가 늘기 시작해서 최근에는 우리 사회에서도 난민을 어떻게 처우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또 한 가지 전개되고 있는 양극화가 있는데요. 바로 지역 간 양극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3,483개의 읍면 동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향후 20년 안에 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이 무려 2,242개인데요. 주로 경남이나 경북 지역 그리고 전북 지역에 많은 부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지방에 있었던 광역시, 대구, 부산, 광주, 대전마저도 전출자가 전입자보다 많아진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지자체 소멸이 어떤 형태로 또 전개되고 있냐면요. 우리 한국인들은 살기를 등지고 떠나오는 그곳을 지금 다시 채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문화 가정이죠.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주변에는 다문화 가정을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2012년도에는 4만 명 가까웠던 숫자가 2018년도에는 12만 명 가까이 크게 증가한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분교라든가 초등학교나 이런 데를 가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 중에 하나는 교실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의 학생들의 비중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요,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인 사람의 숫자가 더 적어서 오히려 소수자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면 서울이나 큰 도시에 살고 계신 분들은 먼 나라 이야기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이미 서울에서도요, 다문화 가정 출신이 더 많은 학생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는데요. 서울 대림동의 초등학교 신입생 72명은 전부 다 다문화 출신인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들이 대거 거주하고 있는 대림역 근처를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우는 경우들도 많은데요.